이렇게 의미 있는 자리에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기 와서 보니까 옛날에 제가 일선 기자실 시절에 뵀던 분들이 참 많고, 그때는 제가 듣는 입장이었고, 그런데 지금 또 제가 이야기하는 입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에 서게 된 것은 우리 인천에 계시는 이원복 의원께서 저한테 연락을 하면서 이런 주제로 말씀을 좀 해달라고 말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 가치는 뭐냐 하는 그 주제가 정말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오고 싶었습니다. 사실은 이 가치란 거에 뭐냐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게 이번에 김정일이가 미사일을 발사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로켓이 아니라 미사일이죠. 김정일은 이 미사일 발사 하나로서 약 10억 달러를 날렸습니다. 북한에서는 연간 3억 달러만 쓰면은 100만 톤의 쌀, 200만 톤의 옥수수를 수입할 수 있기 때문에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10억 달러 같으면 3년간의 식량 수입을 그냥 한 방에 날린 셈인데, 그렇게 해서라도 자기의 체제를 지켜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 이게 바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죠. 그러나 우리나라는 전쟁을 하든 뭘 하든 한 사람이라도 죽여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가치관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날 남북한의 대결은 사람 생명을 극진히 여기는 남한과 인간의 생명을 소모품으로 생각하는 북한과의 대결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치관의 대결이죠. 전쟁기념관에 가보면은, 용산 전쟁기념관에 가보면은 6.25 때 참전했던 분들의 사망자 명단이 쭉 들어서 있습니다. 저는 갈 때마다 거기 가서 나름대로 경기를 표하고 하는데, 당시에 미군이 사고사까지 포함해서 약 5만 명이 전사했습니다. 그때는 미국이 5만 명을 죽이고도 남의 나라를 지킬 수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라크 전쟁을 하면서 전사자가 약 5천 명이 육박을 하고 있는데, 지금의 미국은 전쟁을 해서 5천 명을 죽일 수 없는 나라입니다. 이렇게 인간 존중의 가치관이 발전하면 할수록 전쟁을 하기가 힘듭니다. 따라서 북한에 대한 군사적 조치는 미국이 취할 수가 없습니다. 김정일이 지금 왜 이렇게 여러 가지 불리한 상황이 있으면서도 저렇게 버티고 있느냐 하는 것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정일은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는 사람입니다. 또는 목숨을 걸 수 있는 집단이에요. 그러나 한국이나 미국이나 일본은 전쟁을 해서는 자신들의 국민들을 희생시킬 수 없는 정부인 것입니다. 민주주의 국가는 전쟁을 결심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따라서 민주화가 되면은 세계가 전쟁이 없는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그럽니다. 지난 150년 동안에 민주주의 국가와 민주주의 국가는 전쟁을 한 적이 없다고 그럽니다. 어쨌든 전쟁을 하든지 미사일 쏘든지 해가지고 몇백만 명을 죽일 각오가 되어 있는 김정일 정권과 대치하고 있는 한국의 특히 국가 지도부는 과연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결심할 수 있느냐, 또는 목숨을 걸 수 있느냐, 이런 가치관이 대결해서 우리가 밀리고 있기 때문에 김정일이가 끌고 가는 대로 우리가 끌려가고 있다. 가치관이 대결해서 그 점에서는 우리가 불리하다. 북한은 정치를 위해서, 군사를 위해서 경제를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는 경제와 복지를 위해서 어떤 면에서는 안보를 희생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는 본론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다소 딱딱한 이야기가 될 것 같아서 제가 메모를 해봤습니다만은,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지향하는 가치는 어느 나라든지 딱 세 가지입니다. 진실, 정의, 자유인 것입니다. 진실, 정의, 자유. 이게
말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진실, 정의, 자유가 어떤 식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을 잘 보여준 것이 작년 촛불 난동이었습니다. MBC가 나와가지고 PD 수첩과 뉴스 데스크를 통해서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를 위험 물질로 조작, 왜곡, 과장 방송을 했습니다. 여기에 친북 좌익 세력들이 가세를 했어요. 그때 우리 정부가 잘못했습니다. 대통령이 나와서 MBC의 이 보도는 이런 점에서 사실과 다르다. 거기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하고 동시에 국민들이 여기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됐다. 이렇게 나와서야 될 텐데 대통령은 협상을 잘 못한 것처럼 계속 국민들한테 머리를 숙이고 진실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순식간에 미국산 쇠고기 먹으면은 인간 광우병에 걸린다는 이 미신과 거짓말이 확산되었습니다. 여기에 부모들, 어린아이, 정교조, 이 친북 좌익 세력들뿐만 아니라 일반 중산층까지 다 나왔습니다. 한때는 여론조사를 하면 국민들의 60%가 미국산 쇠고기는 위험하다는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즉 국가가 진실을 지키지 못하니까 그 다음에는 시위를 하기 시작했는데 촛불 문화재로 위장한 야간 불법 시위를 하는데 그것을 경찰이 단속하려고 하니까 KBS, MBC, 나중에는 보수 신문까지도 경찰이 과잉 진압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진실을 지키지 못하니까 정의를 지키지 못합니다. 여기서 정의는 법입니다. 법이 무너졌어요.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되느냐. 자유가 훼손되었습니다. 3개월 동안 광화문 근방에 장사도 제대로 못하고 통행도 제대로 못하고 하는 무법천지가 이루어졌습니다. 진실을 지키지 못하니까 법도 제대로 집행이 안 되고 나중에는 자유가 무너졌다. 이게 바로 진실, 정의, 자유의 상호관계인 것입니다. 이 진실, 정의, 자유를 지키려면 국가가 제대로 써야 되는데 대한민국은 어떤 국가를 지금 지향하고 있느냐, 어떤 국가를 좋은 나라라고 생각하느냐 하면은 통일되고 강력하고 자유롭고 번영하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나라는 통일되고 강력하고 자유롭고 번영되는 나라로 가기 위해서 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이런 국가 목표에 찬동하는 주변 국가가 있느냐? 딱 한 나라가 있습니다. 미국입니다. 미국만이 대한민국이 통일되고 강력하고 자유롭고 번영되는 나라가 되는 것을 지원하는 나라입니다. 일본도 중국도 통일되고 강력해지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통일 과정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따라서 한미동맹은 가치의 동맹인 것입니다. 한미동맹은 안보동맹이면서도 지향하는 가치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가치동맹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를 만드는 방법은 뭐냐? 원리적으로는 간단합니다. 세 가지가 유지되면 되죠. 안보와 경제와 법치다. 안보, 경제, 법치는 삼위일체입니다. 안보는 저는 이 그릇에 비유합니다. 거기에 담긴 물은 경제일 것입니다. 그 물이 쏟아지지 않도록 하는 뚜껑 역할을 하는 것은 아마 법치일 것입니다. 이 세 개는 하나가 무너지면 나머지 두 개가 같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대한민국의 오늘의 시점은 법치주의를 정착시켜서 한국의 어린 민주주의를 성숙시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법대로가 모든 규범의 제일 위에 가야 됩니다. 정치는 법을 만듭니다. 그러나 정치는 법을 지켜야 됩니다. 법치가 정치 위에 있는 것입니다. 특히 1987년 6.29 선언 이후에 한국이 민주화되면서 지금 오늘 한국 사회에서 가장 불이한 자는 누구냐? 그것은 법을 어기는 사람입니다. 과거에는 법을 어기고 권위주의 정부에 도전한 사람이 어려운 사람이고 용기 있는 사람이고 해서 대통령 되고 국회의원도 됐습니다. 그러나 민주화가 된 이후에 이 마당에도 법치를 어기고 하는 것을 정의롭다고 자칭하는 사람은 시대의 착오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남북관계도 법대로 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6.15 선언과 14선언을 폐기해야 되느냐라고 하면은
6.15선언 14선언이 대한민국의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세 가지 고치 집단, 거짓말을 예서로 하면서 거짓말로 밝혀져도 수정하지 않고 검찰 조사에도 응하지 않는 MBC, 국가노동강의 대남적화 전략, 그 핵심은 연방제 통일,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인데 여기에